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오늘은 16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어제 테마 동향 및 특징주를 밤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지인분들이랑 좀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시간이 안 돼서 이게 오늘 지금 밤이라도 다시 올려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16일이지만 9월 15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장 종합을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이 1.10 상승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0.05% 보합권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개인이 거의 순 매도를 때렸네요. 거래소를.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사주긴 했는데 기관이나 금투 이쪽에서 너무 많이 사줬네요. 이게 기관 쪽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는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이 토요일이고 금요일 밤 미국장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56% 마감,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2% 마감,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3%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어제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잠시 뉴스를 함께 보시고 가시면요. 아시아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FOMC 앞두고 일제히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56%. 이게 보시면은 19일에서 20일 사이에 FOMC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은 다음 주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향후 회의와 관련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가 또 변동성이 좀 또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날은 주가 지수 선물과 주가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만기가 겹치는 트리플 위칭 데이라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컸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미국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게 하루 지나서 어떻게 같이 뉴스까지 전해드리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보시면 기관, 금투, 여기 보시면은 기관에서 너무 많이 사줬네요. 대략 이게 1조 넘게 사준 것 같은데요. 정말 금액이 크네요. 이게 거래소 개인도 1조 넘게 던지고 신용장구는 근데 또 늘기 시작하였네요. 이게 참 신용장구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은 다시 차트로 돌아오시면요. 원래 추세가 두 추세였습니다. 이 중간 라인이죠. 이 중간 라인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중간 라인이고 크게 보면 이 큰 상단과 이 하단 박스 라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쪽 밑으로 저점 테스트나 지지를 받지 않고 아까 1조 넘게 사줘서 이게 상승 마감하여 가지고 일단 다시 상방까지 상방 추세까지도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근데 다만 어제 미국장이 빠져서 이 바로 내일 아니죠, 모레죠, 월요일 날 이게 갭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갭으로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대비하시고요. 주의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지지 라인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것도 또 갭 하락할지 어쩔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미국 시장하고 어쩔 때는 커플링, 어쩔 때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시장 맘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두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지켜봐야죠. 미래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테마 동향을 보시면요. 출처는 인포스탁입니다. 해운, 철강, 석유, 화학, 중소비 관련주 등 중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 등의 상승, 지준율이라고 하죠. 지준율,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금리하고 지준율로 인해서 좀 통화량을 더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경기 활성화를 뭐 더 하겠다. 중국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해운, 철강, 석유화학, 중소비 관련주, 중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죠. 뭐 화장품도 있고 게임도 있고 관광,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도박 관련주도 있죠. 이런 것이 뭐 상승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였고 다음에는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지만 유럽 경기, 유럽 PMI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다 거의 50% 이하입니다.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이 뭐 애를 쓴다고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어떻게 제재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 이슈인지 아니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중국이 내수를 살리고 반도체 독립을 하여 가지고 살아날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뭐 페노션 흥하해운 중국하고 뭐 무역하면은 요 해운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죠. 예, 이러고 그다음에 철강주 이런 거 좀 보시긴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나오네요. 관광개발 하나투어 아모레 코리아나 아모레지 황금 화장품 여행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게 다 소비 관련주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니까요. 근데 이거 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긴 보셔야 하는데 이것도 이미 상승분을 한번 주었죠. 주어가지고 차트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상 테마도 중요하지만 차트도 중요합니다. 너무 고점에 있는 거는 추격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 우크라이나 방문 6대 재건 프로젝트 발표 등의 상승.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네옴시티하고 또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보시면은 다 건설기계 다 아니면 건설주, 건설회사 막 이런 겁니다. 뭐 철강 쪽도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요.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다 엮어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거는 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등 충전소 테마가 또 남아있긴 하죠. 뭐 니콜라 수소트럭 출시 기대감 등의 상승, 니콜라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일진 하이솔루스, 효성중공업, 에스코넥,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세를 또 분출하더라고요. 예. 또 한편 일진 하이솔루스가 아마 그 3만 원대인가 4만 원대 있는 그 하이솔루스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좀 많습니다. 한 70%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과 에콰수소 항공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MOU죠. 예. 2차 전지 이후 중전기차 보조금 조사 속 반사이익 기대감 등의 상승. 반사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중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이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뭐 박스권이면 박스권 하단에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아예 단 추세를 돌린 다음에 살 건지 그거를 한번 결정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FOMC 회의가 앞두고 있습니다. 풍력에너지 연말 미 해상풍력 프로젝트 정상화 기대감 등의 상승. 미국 쪽도 뭐 풍력 쪽을 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였죠. 원전 쪽으로 다 돌리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다 신재생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뉴스가 그래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라고. 저번에 같은 경우는 뭐 다 삭감해서 이게 뭐 떨어졌다 하는데 다시 미국이 해상 풍력한다니까 풍력 관련주 같은 게 다시 올라간다. 이게 정말 좀 뉴스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시고요. 뉴스는 보고 테마가 살아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단계별로 거치셔야 돼요.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 예, OLED 관련주 파인텍 밑으로 파인텍, 예, 마음이 아프죠. 아니 파인텍은 그래도 조금 약수익이라도 보고 나왔네요. 예, 좀 더 올라가 줬으면 좋았는데요.
2024년 글로벌 태블릿 OLED 출하량 확대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태블릿보다 제 생각에는 유기광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면은 우리 앞에 뭐 대시보드라고 하죠. 뭐 계기판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 뭐 수소차나 전기차 보면은 그 부분이 다 OLED예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점을 더 부각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주 정보 미 상무부 부장관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방한 소식 속 상승. 시큐레터 모니터랩.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차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거 종가 베팅을 하고 싶었지만 뭐 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았나요? 이게 좀 미국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는데요. 뭐 시큐레터 모니터랩 엑스게이트 한번 이따가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시큐레터 모니터랩 엑스게이트. 다음은 5G 5세대 이동통신 통신장비. 머큐리 아깝죠. 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에이스테크가 많이 올라가는데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재무가 안 좋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위로 칠지 아니면은 수급 물량 테스트를 하고 살짝 빼고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시세를 분출할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 KMW 이런 거 RFHIC가 옛날엔 다 대장이었죠. 이 세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제 기억으로는 RFHIC가 화웨이랑 같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에너지 관련주 국제유가 90달러 돌파,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등의 상승. 에너지 관련주는 올라가지만 유가가 오를수록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같은 소식 속 S-오일, GS, 흥국석유. 근데 정유 쪽 같은 경우는요, 좀 건들기가 애매한 게 90달러 돌파했는데 갑자기 이게 유가가 하락한다면 이것도 바로 하락합니다. 좀 하락 강도가 세게 하락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인데요. 출처는 인포스탁이고요. 뭐 포스코 스틸리온 하면은 뭐 이게 보시면은 미국 블루 암모니아 생산 추진 속 보시면 탄소 포집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만 남은 블루수소만 남은인데 제가 글씨를 잘못 썼네요. 남은 암모니아라고 하네요. 이거는 다시 저장. 예. 관련주로는 포스코, 그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요. 이게 현대오일뱅크 모 회사가 HD 현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HD 현대가 현대중공업의 모회사고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모회사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원래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상장을 아마 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석유화학 나머지가 또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탄소포집 관련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금요석유, H현대, 태경 BK, 유니드, KC코트렐,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SGC 에너지, 에코바이오. 뭐 탄소 관련주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 같은 경우도 같이 엮이는 것 같아요. 뭐 캠트로스는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뭐 CUU 기술 개발. KC 코트렐은 탄소 포집 기술 국책과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탄산 칼륨 업체인데요. 이게 탄소 포집에 쓰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태경 BK, 현대오일뱅크와 탄소 포집 기술 개발 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오일뱅크 모회사, 현대중공업이 대주주, 현대로보틱스도 관련주에 돼 있고요. 탄소 포집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이 정도니까요. 이거 혹시 여기에 잠깐 영상 보시다 스탑 눌러주시고 이거 관심 종목에 놓으신 다음에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탄소 배출권도 이렇게 더 되니까요.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사우디 국제산업화단지 협력, 이런 거죠.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STX, 그린로지스, 해운 테마 상승 및 인적 분야로 새 재상장, 이런 건 별로 잘 안 봅니다. 전 시큐레터 이런 거를 차라리 보는 게 낫죠. 뭐 미국 그거 있고, 뭐 네옴시티, 수주, 보안주 정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도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일단 자리가 좋아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5G지만 재무는 안 좋습니다. 에이블 CNC 이거는 배당 관련이네요. 중간 배당 결정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드리머스 컴퍼니, 중알리바바, 동사시 계열사, 11번가 이수조직. 이게 쭉 읽어보시면은 뭐 올라간 소식은 거의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뭐 중인민은행 지준율 관련, 그 다음에 미국 사이버 관련, 2차 전지 관련, 수소 관련, 5G 관련, 웰리드 관련, 이 정도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제 블로그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큐레터 같이 보시기로 했으니까 시큐레터 차트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어디 볼까요? 대주주 물량이 40% 정도 되네요. 되고 보면 고퍼예요. 퍼는 일단은 뭐 재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차트는 좋습니다. 예,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가 좀 이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읽어보기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좀 싫어합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나와서 밑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 좋은데요. 이게 좀 안 좋네요. 아무튼 재무는 좀 좋지 않은 편인데 PBR이 높습니다. 제가 퍼도 고퍼네요. 일단 PBR이 좀 높네요. PBR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 대비 주가의 가격이 28배라는 얘기입니다. 욕한 게 아니라 28배라는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좀 이게 너무 높다는 거는 이게 좀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주가가 자본금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이런 박스권입니다. 일단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약간 이런 가게 박스권이죠. 이런 가게 박스권. 근데 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고 뭐 거래량도 500만 주 종가가 26%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날 월요일, 근데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중심선이나 어느 부분을 잡고 밑으로 내려와서 중심선 정도를 잡고 여기까지 내려올지 이렇게 내려올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중심선을 잡고 분할로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약수익이라도 보고 나오시지 않을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차트를 한번 다시 지우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는 아닙니다. 저도 100%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라인 같은 경우에서 매수하시면 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기준에는 이 정도 라인 27,000원부터 25,900원이니까 대략 한 25,9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26,000원이나 이 라인에서 매수한다면은 혹시라도 여기까지 빠져서 매수한다면은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공부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수하시면이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매수하신다는 얘기지 제가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목 추천 아닙니다. 예, 이게 설명하다 보면은 괜히 또 오해가 생기고 하다 보면 이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 봉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일자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돛지형이 있죠. 그 플러스 이렇게 돛지형 방향성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게 나온다 하면은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큐레이터 이거 미국 사이버 보안 방문 관련주입니다. 모니터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거래량은 충분히 돌려줄 만큼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 추세가 이런 추세였는데 여기 뚫었다가 맞고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진다면은 이 부분까지도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지받으면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테마가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지켜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다음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위에서 쌍봉기를 보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단기적 추세를 돌려줬는데요. 이거 거래량이 500만 주 터져졌습니다. 지지 라인은 이건 거의 뭐 여기입니다. 거의 명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니까 지지 라인은 이것도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매물대가 약한 곳을 뚫어준다면은 여기 상한가 자리까지도 더 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자리고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수 매도가 아니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관심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보면 저는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9월 15일, 9월 14일, 13일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일부러 다 정리를 하고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종가 베팅은 종가 베팅대로 여기 3월 30일이 있죠? 8월? 이 8월인데? 이렇게 8월 30일인데 예, 8월 잘못 적었나 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 하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 종목인데요. 보시면 일단 추세를 분출하고 차트를 돌려주는지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뭐 펜오션 같은 경우도 일단 수급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추세는 꺾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지지라인을 지켜주는가. 이런 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앞전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아직 이거 시세 분출은 시작 안 했을 것 같다. 가면 좀 더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윗꼬리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이게 추세가 돌려지는 자리입니다. 이 상태니까 이것도 혹시라도 내려와서 21선을 지지받는 자리를 계속 받는다면 아니면 이까지 내려온다면 근데 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원래 지지 자리가 여기인데 좀 깨끗이 다시 차트를 지우고 보시면요. 여기가 박스권이죠. 여기 상단 박스권인데 지지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중요한 건 항상 여기 시가 이 거래량이 많이 터준 이 시가 부분까지도 항상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세력 형님들이 털고 가시니까요. 그 점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기준을 잡고 손절을 하지 않으면은 좀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버티실 것 같으면은 분할 매수를 꼭 하시는 버릇을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단 추세는 돌렸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죠.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항상 종목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은 꼭 도움이 됩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벌써 23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인분들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날 너무 피로감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도 좀 게을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지금 안 하면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에 꼭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건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강의는 조만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테마 동향이지만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어떻게 장이 어떻게 시작할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9월 15일 테마지만 9월 16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